에드워드는 바퀴에 축바지가 달아서 달릴 때마다 덜컹덜컹 소리가 났어요. 그래도 에드워드는 신나게 길을 달렸죠. 햇빛은 환하게 비추고 새들은 노래했어요. 에드워드는 화물차들을 재촉했죠. 화물차들아, 빨리 따라와. 어어어! 화물차들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덜컹거리는 에드워드를 따랐어요. 소들이 첫길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에드워드가 덜컹거리며 다가가자 소들은 놀랐죠.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 선로 위로 나와서 우왕좌왕했어요. 그 바람에 연결 장치가 끊어져서 화물차 몇 대가 떨어져 나갔어요. 에드워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화물차들이 또 장난치는 줄만 알았어요. 에드워드는 화물차들이 조용히 따라와 주길 바라며 계속 달렸죠. 에드워드는 다음 역에 도착할 때까지 화물차들이 떨어진 걸 몰랐어요. 고든과 헨리는 에드워드 얘기를 듣고는 코웃음치며 소리쳤어요. 소 때문에 화물차들을 뒤에 떨어뜨리고 오다니. 우린 소 때문에 애먹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토비는 에드워드를 위로했어요. 에드워드, 신경 쓰지 마. 얘들은 소를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 만나보면 어떤지 알 거야. 며칠 후 고든이 에드워드 역을 지나며 소리쳤어요. 소 조심해라, 에드워드. 객차들아, 빨리 가자, 빨리. 요란형 떨지 마. 객차들은 푸들거리며 고든을 따랐어요. 길게 뻗은 선로 위로 멀리 다리가 보였어요. 근데 다리 위에 뭔가 있는 것 같았어요. 기관사도 그걸 봤죠? 기관사는 고든의 속도를 줄였어요. 치! 소잖아. 고든이 말했어요. 저리 가! 고든이 다리 위로 들어섰지만 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송아지를 찾아 헤매는 어미소였거든요. 네! 어미소가 구슬프게 울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어미소는 선로 위에서 내려가질 않았어요. 그때 헨리가 다가왔죠. 무슨 일이야? 소 때문에 그러는구나. 내가 쫓아줄게. 저리 내려가. 네. 어미소가 또 울었어요. 헨리는 뒷걸음질 치며 말했죠. 어미소가 다치면 안 돼. 역에 도착하자 차장이 선로에 어미소가 있다는 얘기를 전하며 선로 진입을 막을 것을 권했어요. 그 어미소는 블루베리일 겁니다. 블루베리 찾는 송아지가 여기 있는데 버시한테 데려다 주라고 해야겠군요. 여전히 선로에 있던 블루벨은 송아지를 다시 만난 다음에야 안심한 듯 선로에서 내려갔어요. 고든과 헨리는 그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소문은 금방 퍼졌죠. 고든이랑 헨리 같은 큰 기관차가 소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며? 떨긴 누가 떨었다고 그래? 소가 우리한테 달려들다 다칠까봐 그냥 있었던 거야. 소를 놀라지 않게 하려고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 이제 우리가 왜 그랬는지 알겠지, 에드워드? 그래, 알았어, 고든. 고든은 왠지 에드워드가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신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토마스의 파란색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죠. 토마스는 애니랑 클라라벨이랑 즐거운 마음으로 길을 달렸어요. 토마스는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토마스 안녕? 너 참 멋있어 보인다. 그래, 내가 봐도 난 정말 멋있어. 기관차 색으론 파란색이 역시 제일이야. 그래, 난 지금 내 몸색인 갈색이 더 좋은데. 난 지금까지 늘 초록색이었는데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일을 정말 잘하는 기관차는 다 파란색이야. 그건 아마 누구나 다 알걸? 퍼시와 토비는 말없이 웃었어요. 나중에 토마스가 쉬고 있는데 퍼시가 들어왔어요. 화물차에 석탄을 받아가려고 온 거였죠. 토마스가 우쭐대면서 말했어요. 퍼시 조심해. 화물차들은 짓궂은 장난을 잘하니까. 화물차들은 서로 먼저 석탄을 받으려고 아우성이었어요. 옆에 있던 토마스는 여전히 이러쿵저러쿵 잘난 척을 했죠. 마지막 화물차에 석탄이 쏟아지는 순간 토마스가 소리쳤어요. 도와줘! 숨이 막힐 것 같아! 나 좀 빨리 꺼내줘! 퍼시는 걱정이 되면서도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토마스가 자랑스러워하던 멋진 파란색이 석탄 먼지로 까맣게 됐거든요. 토마스, 지금 네 모습은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 너무너무 지저분해 보여. 난 지저분하지 않아. 내가 일부러 날 골탕 먹인 거지. 빨리 꺼내달란 말이야. 토마스는 씻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다음 열차를 끌 수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토비가 애니와 클라라벨을 끌게 됐죠. 애니와 클라라벨은 토마스가 불쌍하고 안쓰럽고 또 걱정됐어요. 토마스는 그날 밤까지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토비는 재밌어 했지만 퍼시 역시 화가 나 있었죠. 토마스가 석탄 세례 받은 걸 퍼시 탓으로 돌린 게 화가 난 거예요. 토마스 같은 파란 기관차가 멋진 기관차라고? 소도섬 기관차들 망신을 혼자 다 시키면서. 다음날 토마스는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하지만 퍼시는 화물차들을 끄느라 애를 먹고 있었죠. 화물차들이 무거워서 보통 힘든 게 아니었거든요. 퍼시, 물을 마시면 기운이 날 거다. 기관사가 말했어요. 퍼시는 기관사 말대로 물을 마시려고 선로 한켠에 있는 물탱크로 향했어요. 그런데 멈춰지지가 않지 뭐예요? 가로막대도 퍼시를 막아주진 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가로막대는 부러지고 퍼시는 석탄 속으로 빠졌어요. 막 떠날 준비를 하던 토마스는 모든 광경을 보게 됐죠. 토마스는 퍼시도 이제 석탄 속에 빠진 기분을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토마스와 퍼시는 화해를 했어요. 토마스, 내가 널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석탄을 뒤집어 쓰게 한 건 아니었어. 너도 알지? 알지, 토마스? 그래, 알아, 퍼시. 내가 잘난 척했던 건 미안해. 퍼시, 네 초록색도 이제 다시 깨끗해졌구나. 앞으로는 우리 둘 다 석탄을 좀 더 조심하자.
소도섬 기관차들은 늘 열심히 일했어요. 기관차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토마스, 난 오늘 고철 하치장에 갈 거야. 뭐? 벌써? 에드워드, 너 그렇게 고물은 아니잖아. 토마스는 짓궂은 농담을 했어요. 고철 하치장엔 녹슨 기계와 못쓰게 된 차들이 가득했어요. 그런 것들은 조각조각 부서진 다음 철강 공장으로 보내졌죠. 그럼 그 공장에서 녹여서 다시 강철로 만들었어요. 고물 하치장에서 에드워드는 놀라운 친구를 만났어요. 트레버란 견인차였죠. 안녕? 넌 고장나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았는데 여기 왜 온 거니? 난 트레버야. 다음 주면 나도 고철이 될 거야. 그거 정말 안 됐구나. 난 사실 새로 칠을 하고 잘 닦고 기름을 치면 새 것처럼 될 수 있어. 근데 우리 주인님은 내가 구식이래. 에드워드는 마음이 아팠어요. 사람들은 나한테도 구식이래. 하지만 난 신경 안 써. 사장님께서 내가 쓸모가 많다고 하셨거든. 넌 무슨 일을 했니? 이 농장 저 농장 다니면서 이 일 저 일을 했어. 옥수수를 거두기도 하고 통나무를 나르기도 했지. 아이들은 날 아주 좋아했어. 트레버는 눈을 감고 추억 속에 잠겼어요. 나도 아이들을 좋아했지. 에드워드는 역을 향해 출발했어요. 트레버를 폐차시킨다니 너무해. 정말 너무해. 트레버를 구해줘야지. 에드워드는 트레버를 구해줄 만한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트레버를 살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았죠. 큰일이네. 어쩌면 좋지? 그래. 삐삐.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지? 플랫폼에 트레버를 구해줄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녕, 에드워드. 무슨 걱정이 있니? 기관사 에드워드한테 무슨 일이 있어요? 고철 하치장에 트레버란 견인차가 있는데 다음 주에 폐차된답니다. 하지만 트레버는 아직 꽤 쓸만한 견인차죠. 트레버를 구해주세요. 나무도 나르고 아이들도 태워줄 수 있대요. 우선 트레버를 만나보고 결정하마. 주인이 트레버를 찾아왔어요. 트레버, 신부님이 오셔서 널 사실지도 모른다. 신부님이 정말 저를 사실까요? 내가 널 다시 깨끗하게 해주면 사실 거야. 그날 저녁 신부님과 두 아이가 도착했어요. 트레버는 너무나 좋아서 칙칙 콕콕 소리를 내며 돌아다녔어요. 트레버, 잘 달릴 수 있는지 한번 보여다오. 신부님이 사무실에서 나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트레버를 싸게 잘 샀습니다. 트레버, 들었니? 신부님이 널 사셨다. 이제는 교회에 가서 살게 될 거야. 삐삐! 트레버는 기뻤어요. 트레버 집은 교회 과수원에 있어서 매일 에드워드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새로 칠을 한 트레버는 반들반들 이운이 났죠. 트레버는 교회 일을 좋아했어요. 그 중에서도 교회 축제 때는 정말 즐거웠어요.
연료창고 위에 나무 의자를 달고 아이들을 태운 뒤 여기저기 돌아다녔거든요. 나중에 트레버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곤 했죠. 그리고 행복한 듯 속삭였어요. 난 아이들이 참 좋아. 어느 날 아침 에드워드가 토마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삐삐삐, 늦었는데 토마스는 왜 안 오지? 토마스가 손님들을 태워가야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기다려도 임은 오지 않네. 아, 화부, 임타령 그만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토마스가 오나 좀 보게나. 토마스가 오는 게 보이나? 아니요, 기관사님. 버스에 버티만 급히 오는 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뭐 신경 쓸 거 없죠. 버스야 급하게 오든 말든. 화부는 다시 내려왔어요. 에드워드 멈춰. 토마스 손님들을 모셔왔어. 버티는 건널목 앞에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에드워드는 그냥 가버렸죠. 아, 참 큰일 났네. 이게 다 토마스 화부가 일을 안 나와서 그래. 내가 왜 손님들한테 열차를 탈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담. 아, 버티, 다시 쫓아가면 될 거야. 약속은 지켜야지. 기사가 말했어요. 에드워드 쫓아가다 타이어 펑크 나겠군. 어휴, 힘들어. 버티는 낑낑대며 언덕을 올라갔어요.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었죠. 야호! 에드워드가 보인다! 버티는 언덕마루에 올라서 소리쳤어요. 안 돼! 에드워드가 여기 도착했잖아! 아니, 건널목에 멈춰있는 거구나. 됐다! 버티는 급히 언덕을 내려갔어요. 버티 힘내! 손님들이 버티를 격려했어요. 버티는 역으로 들어서며 기다리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이번에도 에드워드는 그냥 떠났어요. 손님들 죄송해요. 괜찮아, 버티 힘내. 손님들은 버티를 격려한 후 기사에게 물었어요. 다음 역에선 에드워드를 탈 수 있겠죠? 네, 손님들 다음 역에서 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에드워드는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지만 저희는 아니거든요. 기사가 역장님께 뭔가 얘기하는 동안 버티와 손님들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버티, 다시 한번 에드워드를 따라가 보자. 버티가 한 번 더 에드워드를 따라가기로 하자 손님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이 언덕은 너무 가파른 것 같아. 객차들이 에드워드를 따라 언덕을 오르면서 투덜거렸어요. 힘겹게 언덕을 넘은 에드워드는 여유롭게 역으로 들어섰죠. 삐삐! 손님들 빨리 타세요! 차장이 호루라기를 불자 기관사가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출발하는 깃발이 보이지 않았죠.
그때 버티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역장님이 에드워드 기관사와 차장에게 버티가 계속 따라온 얘기를 했죠. 미안해 버티, 여기까지 따라오게 해서. 내가 환승역에 늦은 게 잘못이지. 내가 토마스 손님들 태워오는 걸 넌 몰랐잖아. 삐삐, 안녕 버티. 그럼 난 갈게. 버티는 고맙다는 손님들 인사를 뒤로 하고 토마스에게 손님들을 잘 모셔다 드렸다는 얘기를 전하러 급히 돌아갔어요. 고마워 버티. 넌 정말 좋은 친구야. 견인 기관차 트레버는 과수원에서 사는 게 즐거웠어요. 에드워드를 매일 만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가끔 일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트레버가 한숨을 지으며 말했어요. 난 늘 바쁘게 일하고 싶어. 어린이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싶기도 하고. 기운내 트레버. 사장님께서 너한테 일거리 주셨어. 항구에 가서 하는 일이야. 내가 오늘 토마스한테 데려다 줄게. 트레버는 너무나 신났어요. 항구, 바닷가, 아이들. 생각만 해도 정말 좋다. 토마스는 말뚝들을 싣고 항구로 가고 있었어요. 그 말뚝은 항구의 제방을 튼튼하게 쌓기 위한 것이었죠. 안녕 토마스. 얜 내 친구 트레버야. 트레버는 견인 기관차야. 에드워드가 트레버를 소개했어요. 토마스는 미심쩍은 듯 쳐다봤죠. 무슨 기관차라고? 난 견인 기관차야. 난 선로 말고 도로 위로 달려. 그래서 말인데 나 좀 항구에 데려다 줄래? 사장님께서 나한테 일거리를 주셨거든. 그래, 알았어. 토마스는 여전히 이상한 듯 트레버를 보며 대답했어요. 일꾼 아저씨들이 화물차 위에 트레버를 실은 뒤 토마스는 다시 항구를 향해 출발했어요. 트레버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요즘 일이 없었는데 사장님이 일을 주셔서 정말 기뻐. 난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 과수원에서도, 농장에서도, 고철 하치자에서도, 그리고 또 항구에서도. 하지만 넌 선로 위를 달릴 수 없잖아. 토마스가 말했어요. 선로 위로는 못 달려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두고 보면 알 거야. 트레버가 대꾸했어요. 토마스와 트레버가 항구에 도착했을 땐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죠. 화물차들이 선로에서 떨어져 선로를 가로막고 있고 돌덩이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이 말뚝들을 제방 쌓는 대로 가져가야 하는데 트레버, 네가 이것들을 좀 끌어다 주겠니? 토마스의 기관사가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토마스도 이제 알게 될 거야. 나 같은 견인 기관차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트레버는 큰 소리 친 대로 일을 잘했어요. 말뚝들을 쇠사슬로 묶은 다음 끌고 가서 필요한 곳에 갖다 줬죠. 트레버는 길 위를 왔다 갔다 하며 즐겁게 일했어요.
나중에 토마스가 애니와 클라라벨을 데리고 왔어요. 토마스는 깊은 인상을 받았죠. 견인 기관차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구나. 트레버는 아이들을 태우고 바닷가를 달리기도 했어요. 그 일은 트레버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었죠. 애니와 클라라벨은 다정한 트레버가 토마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트레버가 떠날 시간이 됐을 때 모두들 서운해했어요. 토마스가 트레버를 역까지 데려다줬죠. 트레버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토마스는 못 본 척하며 트레버 기분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기적을 울렸어요. 트레버, 시간 되면 널 보러 갈게. 과수원에 가서도 잘 지내. 이제 과수원에도 내가 할 일이 많을 거야. 또 언젠가 항구에서도 널 필요로 할 거고. 그래, 토마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날 저녁 트레버는 새로 사귄 친구 토마스와 항구와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과수원 언저리에 있는 집에서 행복하게 꿈나라로 빠져들었답니다. 어느 날 제임스는 에드워드가 열차를 끌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제임스는 짜증이 났죠. 또 늦었구나. 에드워드가 웃는데도 제임스는 화를 내며 떠났어요. 제임스는 일을 모두 끝마친 후에 집으로 향했어요. 도중에 전체대 위로 올라섰죠. 제임스는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투덜댔죠. 에드워드는 못 말려. 고철덩어리처럼 덜컹거리고 매번 늦어서 우릴 기다리게 하고. 토마스와 퍼시는 에드워드를 두둔했어요. 에드워드가 고철덩어리라고? 너랑 경주하면 널 이길 수도 있을걸? 에드워드가 무슨 수로 날 이기냐? 다음날 아침 제임스의 기관사가 갑자기 아팠어요.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죠. 대신 화부가 연결 장치를 풀고 출발을 미뤘어요. 제임스는 조바심이 났죠. 갑자기 신호지기가 소리쳤어요. 제임스가 혼자 달리고 있었거든요. 신호지기가 모든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화부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했죠. 남자애 둘이 제임스의 제어 장치를 건드렸어요. 제임스가 출발하면서 애들은 뛰어내렸죠. 신호지기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러죠. 알겠습니다. 검사관이 곧 이리 온다고 긴 장대하고 밧줄을 준비해 놓으라는데요. 그런 걸 왜 준비하라는 거죠? 나도 모르죠. 어쨌든 빨리 준비하세요. 화부가 준비를 끝냈을 때 에드워드가 도착했어요. 검사관이 제임스의 화부에게 빨리 타라고 했죠. 이제 얼른 제임스를 따라가야 돼. 제임스는 신나게 달렸죠.
야호! 신난다! 달리자! 달리자! 제임스는 점점 더 빨리 달렸어요. 그러다가 기관사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어떻게 하면 좋지? 멈출 수가 없어! 도와줘요! 제임스, 우리가 가고 있어. 기다려. 에드워드는 온 힘을 다해서 제임스를 뒤쫓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임스를 따라잡았죠. 에드워드는 계속 속도를 유지했어요. 검사관이 긴 장대에 밧줄을 묶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에드워드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제임스한테 그 올가미를 걸려고 했죠. 두 기관차가 흔들흔들 흔들렸어요. 마침내 검사관이 제임스를 잡고 올가미를 바짝 당겼어요. 에드워드가 속도를 줄이자 제임스도 느려졌어요. 그 사이 기관사가 제임스에 올라타서 제임스를 조종했죠. 어때? 이 고철덩어리가 널 따라잡았지? 미안해, 에드워드.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넌 진짜 멋진 기관차야. 고맙긴. 괜찮아, 제임스. 두 기관차는 나란히 역에 도착했어요.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죠? 아주 잘했다. 제임스, 넌 가서 좀 쉰 다음에 열차를 끌어라. 에드워드,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 축바지가 다 닳았다지? 그걸 고쳐주마.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에드워드도 덜컹거리지 않겠죠? 기관차들에게 힘겨운 일이 생겼어요. 본선에 있는 구름다리 보수공사 때문이었죠. 아치를 좀 더 튼튼하게 하는 공사였는데 사장님은 공사 중에도 열차 운행을 계속하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더 길어졌죠. 기관차들은 구름다리를 건널 때 특별히 주의해야 했어요. 그래서 환승역에 늦게 도착하는 일이 많아졌죠. 토마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토마스는 점점 짜증이 났어요. 제발 시간을 좀 지켜. 헨리, 너랑 제임스가 구름다리에서 꾸물거리는 동안 내 손님들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건 몰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조심을 안 하면 구름다리가 무너질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럼 넌 손님들을 하나도 못 태우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니? 어쨌든 난 시간을 지켰으면 좋겠어. 토마스는 쌀쌀맞게 쏘아붙이고 팥빛 떠났어요. 버티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토마스가 자꾸만 늦게 도착했거든요. 버티 손님들은 버티에서 내린 다음 곧장 열차를 타야 했는데 토마스가 늦어서 마냥 기다려야 했어요. 버티는 토마스에게 화가 났어요. 또 늦었군.
토마스가 숨가쁘게 들어오는 걸 보고 버티가 투덜댔어요. 좀 더 빨리 오면 안 되니? 내가 매번 기다리잖아. 우리 다시 경주할래? 이번엔 널 이길 자신 있는데. 토마스가 증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본선 기관차들이 구름다리를 지날 때 벌벌 떨며 꾸물거려서 그렇단 말이야. 그 바람에 환승역에 늦게 도착해서 나도 늦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어느 날 제임스가 다른 때보다 더 늦었어요. 아우, 정말 미안해, 토마스. 구름다리 사정이 더 안 좋아져서 이렇게 늦었어. 나니까 지금까지 기다려준 줄이나 알아. 토마스는 쏘아붙였어요. 그리고 제임스 말도 듣지 않고 급히 떠났죠. 토마스는 애니와 클라라벨을 다그쳤어요. 하지만 애니와 클라라벨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미 늦은 걸 어쩔 수는 없었죠. 그런데 버티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버티의 방열기에서 김이 나고 있었어요. 버티, 어떻게 된 거야? 지금쯤 넌 역에 있어야 하잖아. 너도 늦은 거구나? 지금 속이 너무 이상해. 탈이 났나 봐. 근데 기사 아저씨가 날 고쳐줄 수 없으시대. 네가 늦어서 다행이야. 내 손님들 좀 모셔다 줄래? 안 그럼 다들 집에 못 가실 거야. 그래, 버티. 걱정 마. 토마스는 버티를 위해 다음 역에서 정비소에 연락을 해주기로 했어요. 토마스는 다시 출발했죠. 늦을 걱정이 없어진 토마스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버티 손님들을 편안하게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버티는 몸이 나은 뒤 토마스에게 인사를 하러 왔죠. 토마스, 늦었다고 핀잔 줬던 건 미안해. 괜찮아, 버티. 널 도울 수 있어서 내가 기뻤는걸. 때로는 좀 늦어도 괜찮을 때가 있더라고. 토마스와 버티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도널드와 더글라스는 스코틀랜드에서 온 쌍둥이 기관차였어요. 둘은 일을 잘하려고 했지만 뜻하지 않게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죠. 사장님은 둘에게 번호를 매겨줬어요. 도널드는 9번, 더글라스는 10번. 하지만 사장님은 한 대는 돌려보낼 생각이셨죠. 주차장엔 더글라스를 싫어하는 차장차가 있었어요. 더글라스가 그 차장차를 끌고 나가면 늘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기면 기관차 책임인지라 더글라스는 걱정이 됐어요. 쌍둥이 형제 도널드는 화를 냈죠. 넌 정말 골치 아픈 차장차구나. 자꾸 말썽을 일으키면 널 떼놓고 다닐 거야. 그건 안 돼. 날 꼭 데리고 다녀야 돼. 그 말에 도널드가 버럭 화를 냈어요. 시끄럽게 소리만 질러대는 네가 뭐 대단하다고. 더글라스가 데리고 가려고 해도 내가 말릴 거야. 차장차는 놀라서 잘하겠다고 했어요. 또 말썽 부리면 가만 안 둘 거야? 차장차는 그 후로 착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널드가 사고를 냈어요. 선로가 미끄러워서 제때 멈출 수가 없었거든요.
사장님이 크게 화를 내셨어요. 도널드,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내가 이렇게 뒤뚱거릴 줄은 몰랐구나. 더글러스를 보내고 널 데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도널드가 말했어요.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너 때문에 선로가 엉망이 됐어. 어쨌든 내 탄수차를 고치는 동안 제임스가 내 대신 화물차들을 끌 텐데 아마 싫은 소리 꽤나 할 거다. 사장님 말씀대로 제임스는 불평이 심했어요. 더글러스가 참다 못해 말했죠. 제임스, 너 도널드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처럼 말하는구나. 전에 어떤 기관차가 타르 화물차하고 부딪혔다던데. 그 얘기는 하지 마. 제임스는 시커먼 타르를 뒤집어썼던 일을 생각조차 하기 싫었어요. 가만 그러고 보니까 그 사고를 낸 게 제임스 바로 너였나 보구나. 너 맞지? 제임스는 아무 말 없이 뾰루퉁해서 가버렸어요. 짓궂은 차장차가 킥킥 웃어가며 제임스를 놀려서 더 화나게 하자고 했어요. 그 말에 화물차들은 뒤로 버팅기기 시작했죠. 화물차들의 짓궂은 장난에 제임스는 점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다행히 에드워드 역에 도착했을 때 더글러스를 만났죠. 더글러스, 언덕길에서 나 좀 밀어줄래? 화물차들이 장난쳐서 힘들거든. 그래, 우리가 화물차들을 혼내주자. 두 기관차는 화물차들을 끌고 밀고 하며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제임스의 증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더글라스, 이제 난 못 가겠어. 나한테 맡겨, 제임스. 내가 밀게. 차장이 말했어요. 살살 밀어라. 차장차 부서지지 않게. 차장차는 산산조각이 났죠.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어요. 에드워드가 사장님을 모시고 선로를 치우러 달려왔어요. 더글러스, 네가 또 사고를 냈구나. 아니에요, 사장님. 더글러스는 훌륭했어요. 제임스의 증기가 다 떨어져서 더글러스가 밀어주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주차장에서 제가 다 들었어요. 쌍둥이 형제 둘 다 데리고 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정말이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사장님은 마침내 어떤 결정을 하셨어요. 과연 어떤 결정일까요? 소도섬에 때이른 눈이 내렸어요. 아주 많이 왔죠. 기관차들은 대부분 눈을 싫어했지만 도널드와 더글러스는 눈에 익숙했어요. 둘은 차장차를 사이에 두고 등을 맞든 채 연결됐어요. 그리고 각자 앞쪽에 제설 장치를 달고 선로를 오락가락 살피며 눈을 치웠어요. 눈 치우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눈이 많이 쌓인 데도 있었죠. 얼마 후 둘은 눈이 수북이 쌓인 곳에 이르렀어요. 둘이 다시 힘을 모아서 그것을 지나려고 뒷걸음질을 할 때였어요. 조심해, 도널드. 헨리가 있어.
헨리 괜찮니? 잠깐만 기다려. 우리가 꺼내줄게. 헨리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도 쌍둥이는 뚱하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장님이 돌려보낼까봐 걱정이 됐던 거죠. 사장님이 우릴 돌려보내실 거야. 그러신다면 정말 너무해. 전에 쌍둥이가 사고를 낸 건 신호기가 고장나서였는데. 그래, 또 심술 맞은 차장차 때문이었고 쌍둥이는 아무 잘못 없어. 눈 속에서 날 구해줬는데 돌려보내는 건 불공평해. 헨리도 말했어요. 모두들 쌍둥이를 위해서 뭐든 하고 싶었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퍼시는 에드워드를 찾아가서 의논했죠. 대표를 뽑아서 사장님께 너희들 뜻을 말씀드려. 에드워드가 말했어요. 퍼시는 얼른 돌아갔죠. 에드워드가 그러는데 먼저 대부를 뽑으래. 그래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야. 그게 뭐야? 우리를 대신해서 사장님께 쌍둥이를 보내지 말라고 말씀드릴 기관차야. 사장님께 가서 말씀드려야 한다고? 덕이 다시 물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얘들아, 있잖아. 퍼시를 우리 대추로 뽑는 게 어떻겠냐? 나를? 그건 안 돼. 난 못해. 못하긴 왜 못하냐? 뭐가 어렵다고. 대추, 얼른 가서 말씀드려. 퍼시는 마지못해 떠났어요. 어서 와라, 퍼시. 내가 웬일이냐? 퍼시는 움찔했어요. 네, 사장님. 그러니까. 불안해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 있니? 친구들이 저를 대부로 뽑았거든요. 사장님께 말씀드리라고요. 제가 싫다는데도 말이에요. 사장님은 잠시 어리둥절하셨어요. 퍼시, 네가 대표란 말이니? 네, 그거 맞아요. 도널드랑 더글라스 때문인데요. 사장님이 쌍둥이를 돌려보내시면요. 걔들은 고물 취급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제발 쌍둥이를 돌려보내지... 됐다, 퍼시. 알아들었다. 나중에 사장님이 기관차들을 찾아오셨어요. 대표한테 얘기 들었다. 너희들 마음은 이해한다만 내 일에 참견은 말아줬으면 좋겠다. 사장님은 잠시 후 말씀하셨어요. 도널드, 더글라스, 눈길에서 훌륭한 일을 했다는 얘기 들었다. 새로 칠을 해주도록 하마. 쌍둥이는 깜짝 놀랐어요. 고맙습니다. 너희들 이름도 써놓게 할 거다. 잘못 알아보는 일이 없도록. 고맙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둘 다 남아도 된다는 거죠? 사장님이 우시셨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하지만 그 다음 말은 기관차들이 기뻐서 내지르는 소리와 기적 소리에 묻혀버렸어요. 쌍둥이 둘 다 소도섬에 남게 됐죠. 토마스는 몇 년 동안 같은 길을 오가며 일했어요. 그래서 길을 아주 잘 알았죠.
토마스 어디서야 하는지 잘 아는구나. 이제 혼자 다녀도 되겠는걸? 응? 토마스는 우쭐해졌어요. 기관사가 농담한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토마스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기관사 아저씨가 나 혼자 다녀도 되겠대. 잘난 척하다 큰일 내겠군. 난 기관사 아저씨 없이는 아무데도 안 갈 거야. 무서울 것 같아. 난 하나도 겁 안 나. 그래도 혼자 나가면 안 돼. 난 나갈 거야. 두고 봐. 다음 날 아침 토마스의 화로에 불이 피워졌어요. 보일러의 온기가 느껴지면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퍼시와 토비는 여전히 꿈나라였죠. 갑자기 친구들과 한 얘기가 떠올랐어요. 겁쟁이 친구들 두고 보라지. 나 혼자 나가서 달릴 수 있어. 나 혼자 달리다가 역에 멈추면서 으쉬 하고 기적을 울리면 모두 놀랄 거야. 토마스는 자신이 잘나서 혼자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청소부가 조종장치를 잘못 만지는 바람에 움직이게 됐던 거죠. 토마스는 뭔가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기적을 울릴 수도 멈출 수도 없지 그저 계속 달려야 했거든요. 그러다 앞에 나타난 걸 보곤 기겁을 했어요. 글쎄 역장님 집이지 뭐예요? 역장님 가족은 아침 식사 중이었어요. 아! 토마스는 비명을 지르고 눈을 감았어요. 창문 유리가 깨지고 벽이 무너져 내리고 난리가 났죠. 토마스는 밀고 온 울타리 나무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역장님은 크게 화를 내셨어요. 역장님 부인 역시 화를 내셨죠. 이 한심한 기관차. 아침부터 이게 웬 날벼락이야. 요리를 다시 해야 되잖아. 역장님 부인이 문을 쾅 닫는 바람에 또다시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토마스는 어쩔 줄을 몰랐죠. 일꾼 아저씨들이 버팀목으로 집을 받치고 마당에까지 선로를 깔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도널드와 더글라스가 도착했어요. 토마스, 어쩌다 이렇게 됐니? 기다려, 우리가 선로 위로 끌어내줄게. 도널드와 더글라스는 토마스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어요. 나무 울타리에서 잘린 나뭇가지와 깨진 창틀 같은 것이 토마스 얼굴 위에 얽히고 설켜 있었죠. 쌍둥이 기관차는 웃으며 떠났어요. 토마스는 부끄러웠어요. 잠시 후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토마스, 어쩌다 이런 사고를 냈니? 죄송합니다. 나뭇가지에 가려진 토마스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기관차 병원에 가서 수리받고 오도록 해. 시간이 꽤 걸릴 거다. 네. 내일은 디젤 레이카가 대신할 거다. 디젤이 대신한다고요? 그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디젤이 늘 대기하고 있어. 디젤은 아침부터 역장님 집에 쳐들어가서 아침 식사를 망치거나 하진 않는다.